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어제와 오늘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에 대비를 해야 하고 또 화합도 다지고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매년 한 번씩 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연찬회가 열렸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을 해서 당의 단합 그리고 자신감, 총선을 앞둔 자신감을 강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열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비명, 반명 쪽에서 이재명이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영장실질심사에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친명과 비명, 반명들이 대립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연찬회는 언제나 분위기를 다지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분열을 하는, 당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연찬회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었습니다. 1박 2일입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을 했습니다. 비알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찬회는 언제나 기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술이 문제입니다. 지난해도 술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런 사고가 일단 없습니다. 비알콜로 진행이 돼서 건배사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국민의힘의 109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를 받으니까 힘이 난다. 단합해야 한다. 자신은 언제나 이 선거에서 후보자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를 것을 언제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총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총선에 임하자라는 말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를 몰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거들이 났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더라. 이 선거 때 표 좀 받아보려고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이 엉망이 됐고 대외 신용도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즘 문재인이 왜 저렇게 나댑니까? 양산에서. 지금 사사건건 국정에 대해서 문재인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옮기는 것, 이게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문재인이 잼버리 대회를 비롯해서 사사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재인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문재인이 육사에 그런 홍범도를 비롯해서 그런 흉상을 만든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흉상을 만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기념 표식은 떼어냈습니다. 떼내면서 홍범도를 비롯해서 김좌진 이런 흉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홍범도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 그냥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산당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홍범도의 경우에 이게 지금 독립운동에 기여한 혁혁한 공이 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다. 다른 5명 중에서 홍범도만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이 문재인이 나라를 거들내고 이렇게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놓은 그걸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문재인이 사사건건 나서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쓰러지고 나면 이제 문재인 자신이 나서서
뒤에서 사후 막후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노리는 건 좋은데 문재인이 나설 때 나서야 하지 않느냐.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임에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 남부지검에 그 합동수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추미애가. 수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 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은 금융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모두가 모여서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죠. 이 정치권의 검은 돈을 찾아내는 데는 가장 뛰어난,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성이 있는 그런 합동수사단입니다. 그걸 추미애가 없애버린 겁니다. 수사를 못하도록. 이제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재명 캠프의 관계자들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갔다. 25억 정도가. 이제 25억 정도가 아니라 전체, 지금 문제가 되는 3조 원, 전체는 5조 원입니다. 그 중에 정상적으로 이제 환매 중단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된 건 2조 원 가까이인데 3조 원 가까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모두 드러날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지금 나와서 설칠 때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을 되찾아온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몫을 다했다. 정말 가장 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모두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이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외치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념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 이념만으로, 철진한 이념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렇게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철학이고 이념이지 않느냐. 새가 양날개로 난다라고 하지만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한 방향을 쳐다봐야,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이게 날개로서의 효능이 있는 것 아니냐. 아예 한쪽 날개가 뒤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과는 양날개로 이게 좌파, 진보 가리지 않고 이게 날아갈 수가 없다. 날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국회도 여소야대가 되어 있고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호응을 했고 또 그 유명한 윤 대통령의 어퍼컷도 나왔습니다. 어퍼컷을 위하여 라는 건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총선을 앞두고 자신감입니다. 잘해왔고 잘할 수 있고 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사이익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달라. 이 부분을 해결해주면 윤석열 정부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분위기가 참 연찬에는 의원들끼리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화합을 다지고 이제 좀 일사불란하게 이 정기국회에 임한다, 국정감사에 임한다, 이게 목표인데 민주당은 내부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친명 쪽에서 주로 나서서 또 이재명이 나서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 내년 총선 승리 이런 것을 다짐을 했지만 곧 바로 비명 반명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의원입니다. 이재명이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서른이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라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물론 당론으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도 나오기도 했는데 서른을 비롯해서 이제 반명 의원들이 정면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지금 서른이
참 듣기 좋은 말로 인당수, 심청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무슨 심청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심청이는 그래도 부모님의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이렇게 선하고 도덕적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이재명은 자신의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또는 뭐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전혀 기존의 정치권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뭐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무슨 심청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건 희생하라라는 건데 희생하지 않아도 이재명이 뭐 희생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도 이제 곧 검찰에 소환이 되고 구속이 될 겁니다. 이 소환 날짜를 두고 지금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환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했느냐,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 부분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지금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검찰이 30일, 내일 이제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이 못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4일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자꾸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또 11일 이후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4일은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인멸 도피의 우려입니다. 이재명이 아마 4일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계속 검찰에 출석에 불응을 하면 바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이재명의 도피 우려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이 4일 통보를 해서 이재명은 4일 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4일은 이제 검찰이 박찬대를 비롯해서 이 사법방해를 저지른 이재명의 측근들입니다. 박찬대나 천준호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이 이재명의 사법방해 때문에 4일 이재명이 소환이 되면 사법방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4일도 물론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더 필요하면 이재명을 한 번 더 소환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지금 소환 날짜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데 검찰은 이 일반 국민들과의 이 형평성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소환 날짜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소환 불응으로 처리하겠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4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이걸 어기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연찬회가 열렸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여기에서 노란 봉투법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노린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뭐 그런 결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서른을 비롯해서 반명에서는 이제 이재명 면전에서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끝내라. 이젠 책임을 지고 영장실질심사에 가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으면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구속이 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 터져 나오지는 않지만 이 각각 연찬회를 하게 되면 이 팀별로 나눠서 또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첩보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또 그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거기에 연루가 된 현역 의원 20명 가까이 되고 김남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김남국은 내일 또 국회 윤리특위에서 뭐 소위를 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남국 제명은 못 시킨다라는 겁니다.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 그 다음 단계 징계인 국회 30일 출석 정지입니다. 그런데 국회 30일 출석 정지는 국회의원들이 뭐 크게 징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김남국 봐주자라는 이야기고 이재명과 김남국이 결탁한 부분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김남국이 이 윤리특위 소위 이 회의를 앞두고 자신이 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는 김남국을 비호하고 나선 겁니다. 또 돈봉투 게이트도 지금 20명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우려나 논의가 됐을 겁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이게 지금 불안해서 비명 반명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비명 반명 쪽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의 각종 비리에다가 사법방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어제와 오늘 지금 연찬회를 열고 있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민주당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총선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또 여기에 따른 후폭풍 민주당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늬만 바꾼다라고 해도 결국은 이재명, 친명, 개딸 이 부분을 해결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잘 알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자신감을 갖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 운영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해나가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엎어것도 나왔고 또 윤석열 정부의 승리, 총선 승리 다짐하는 그런 건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상반된 여야의 연찬의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